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이후에도 해외 증시 특히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 다우가 3%대, 나스닥 2%대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해서 국내 증시도 시초가의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요일날 이미 일부 선반영한 부분에 더해서 장 초반의 상승 부분까지 합하면 일정 부분 미 증시에 대한 선반영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코스피 기준에서 2200포인트를 재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수가 매일매일 한없이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가면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지수가 그동안 이 C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100% 회복한 날이기도 하고요. 코스피 자체가 220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으로 회귀를 하면서 사실 세상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업과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때보다 한참 못하지만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시장의 매물을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상승, 큰 하락을 불러올 메가톤급 악재는 지금 없어 보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의 매물 출회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수급적으로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은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런 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증시 유동 자금이 아직도 풍부하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시각을 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의 상승 요인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유동성 시장입니다. 시장의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유동성 장세의 끝은 무엇일까요? 유동성 축소입니다. 그 축소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미국의 국채 매입, 국채 매입의 축소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나오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매입이 소폭이지만은 점차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런 중지라든지 추가적인 확정 국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동성 장세는 또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외국인은 소폭 매수세가 있었는데 기관계 특히 연기금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 시장에서 강했던 삼성전자 약 10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갭을 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코스닥 기준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수는 장 막판에 반등을 했지만 종목별로 보면 그닥 신통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종목군들, 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일부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들을 자꾸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눈을 자꾸 그쪽으로 몰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섹터의 대장주만 주구장창 당겨버리는 식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달리는 말을 들고 있다면 그 시세에 끝까지 홀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달리는 말에 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도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최근 경우에도 뭐 코스닥에 무슨 치료제가 나왔다, 백신이 이슈가 나왔다, 뭐 완전 억제, 뭐 동물 임상, 그 이슈만 나오면 묻지마 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비중 베팅도 사실 하기 어렵고요. 굉장히 좀 따라가는 것도 뭐 그 힘의 강도를 몸으로 느끼면서 그냥 추격 매수하는 부분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묻지마 배팅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깨질 때도 아마 알테오젠과 비슷하게 한 번씩 급락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이쪽 갑자기 바이든 관련주로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뭐 신규 테마가 된 거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식 발탁이 되면서 뭐 한성기업 동문, 뭐 LMS 동문, 그다음에 탄소 배출, KC 코트렐, 의료기기 해서 이쪽 섹터가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고, 두산그룹주 관련해서 채권단이 3년 약정을 하면서 두산중공업 빼고 다 팔겠다라는 이슈가 오늘 이쪽 섹터에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했다라고 보여져요. 그 외에는 워낙 좀 강했던 이쪽 섹터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워낙 많죠. 오늘 보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다 하기도 어려워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경남제약, 뭐 경보제약, 계속 말만 나오면 다 급등이었습니다. K, PM테크, 뭐 관련해서 텔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힘든 구간에서의 매매가 좀 이어지더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드론 관련주가 오늘 원래 이 드론 실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초에 저희는 드론 관련주를 공략을 하려고 대기를 했는데 그렇다 시세가 없었어요. 장 마감까지. 뭐 중간에 매매는 한번 했는데 시세는 없었는데 시간 외에 좀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 정도만 있을 것 같고, 내일 단기적 반등으로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내일 일단은 뭐 이쪽에 강한 수급이 붙는다면 지난번처럼 제이시연이라든지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넥슨 GT 피파 6월 10일날 정식 오픈인데, 원래 오늘 말고 내일 정도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서 내일 마지막 파동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의 매각이 불발이 되시 아시아나 IDT가 갑자기 시장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관심으로 가지고 보시다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경영이 뭐 정상화되는 부분도 없고 막대한 부채만 쌓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승재의 저주를 떠안고 싶은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이 돼버린다면 이 분리매각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면서 시장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뭐 지금 환율을 한번 보면요, WTI는 제가 봤을 때 40불 넘고 추가적으로 뭐 한 45불까지는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율이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환율 자체가 시장의 안전판을 좀 해줄 거로 일단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워낙 강세를
당겨 부추기면 웨이는 바이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바이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율 체크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요. 대신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 신용융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신용도, 그 신용이 뭐 7% 이상인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뭐 구간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수급을 한번 보면요. 오늘 오늘 수급을 조금 보면은, 네, 일단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조금 팔긴 했어요. 금융투자가 최근에 들어온 금액 중에서 오늘 연기금하고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쪽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인 매물이 출회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코스피에 가장 많이 산 주체가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얘네가 단기 성향을 가지고 단기 좀 물량을 털어낸다라고 싶으면 조금 뭐 템포를 한 템포 늦춰서 시장을 보는 관점도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도 최근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투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관 매도세가 집중이 되는 섹터를 조금 조심하는 정도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좀 이어졌다 정도로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순매수 상위를 한번 보죠. 순매수 상위를 오늘 거래일 보면 코스닥은 기관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좀 샀고요. 사실 오늘 저희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를 했다가 본전 이상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내일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ABL 바이오, 솔브레인 이쪽으로 기관 매수세가 좀 이어졌네요.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이어진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나쁜 흐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 좀 이슈가 났던 경업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빠진 부분이 없어요. 경업주 관련해서는 원래 내일 매수 대응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경업주가 올라버리네요. 개성공단 관련주가 딱히 올라가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또 경업주는 매도치고 다시 봐야 되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외국인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일 보면 오랜만에 WTI ETF를 매수를 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ETF 쪽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매수해서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7,500원 땅까지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500원 땅까지의 흐름이, 그리고 LG전자 이제는 슬슬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한진칼 시간에 살짝 밀리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이 정도 흐름 정도로 보여지네요. 자, 지수 한번 놓고 보죠. 오늘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나 이 분봉 흐름으로 보면 시가 고가를 만들고 여기에서 시가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시가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장 초반부터 매매를 공격적으로 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지수 밀리는 거 확인하면서 가장 강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받지 나머지는 따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봤고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매매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다 싶고요. 종목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 일단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좀 다소 빠졌다 싶더라도 삼성전자는 여기서 또 박스권을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무겁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무겁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나중에 가는 흐름을 보이는 거지, 네, 다른 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오늘 고점에서는 좀 팔았으면 됐는데 안 팔고 그냥 일단은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에 원래 재료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수급은 좋죠. 근데 장 초반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전부 다 매도로 돌아가면서 오후장 조금 힘들었고, 내일장은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 잘하면 돌파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9,000원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관심 가져서 좀 보시고요. 잘 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산그룹주는 뭐 유튜브에만 지금 관심 정보로 놓고 매매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내일장이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두산 팝켓이 상당히 강했는데 일단은 단기 시세가 나온 것 같고, 오늘 못 올라왔던 두산 솔루스 정도가 조정 이후에 다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두산 솔루스가 차라리. 그 다음에 HLB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눌리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만원 구간에서 다시 보고, 어차피 AACR 관련주기 때문에 AACR에 맞춰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오스코텍은 좀 매도를 좀 했어요. 이게 재료 자체가 나온 게 시간 외 강세를 보였으나, 이거는 라이브 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재수가 이 재료가 뭘 돌파를 하고 그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고, 얘도 눌리면 아래 구간에서의 재편입이 가능한 종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티움바이오 등등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성 눌리면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 조금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일단 대장 같습니다.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는 전일 이제 조가 베팅에 들어가서 좀 매도를 하고 좀 추후에 다시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근데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대장 같다라는 생각이 좀 짙어집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은 좀 부강약품은 시초가에 저는 매도를 해버려서 이렇게 이 구간에 매도를 하고 지금 안 보고 있네요. 부강약품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여기서 갭을 뜨고 들었는데, 사실 오늘 뭐 이거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어서 좀 그랬고, 추후에 이 이격 조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격 조정을 이렇게 준다면. 그래서 생각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 IDT는 따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관심을 좀 두려고 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은 크지 않아요. 70억 정도, 7, 80억 정도인데 121선을 들어놓고 지금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불발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짜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아래권에다가 사놓고 손절선은 나는 이전에 하겠어하고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류 시스템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 부분에서라든지 재무적으로라든지 크게 깨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1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눌림목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텔콘, 오늘 텔콘하고 5장 매매는 텔콘하고 KPM 테크를 매매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료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라 사실 상당히 좀 쉽지는 않죠.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이제 얘는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안 했고, 매매는 이제 텔콘을 같이 매매를 좀 했었어요. 텔콘을 매매를 했는데 고점에서는 못 팔았죠. 목표가가 5,200원에 5,300원까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크게는 못 먹은 것 같아요. 크게는. 근데 내일장 예를 들면은 얘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KPM 테크가 고가 놀이를 한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까지 관심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그걸 줬어요. 이 장대 양봉이 쓰면서 이날이죠. 이날 제가 봤을 때 시장에 힌트를 좀 줬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뭔가가 들어왔었고 흐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때부터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래권이기 때문에 텔코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물려도 크게 물릴 구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LB세미콘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가는데 TPC와 지금 방탄 관련해 가지고 1, 2등을 지금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다음 주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LB세미콘, 그다음에 TPC 넣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넥슨GT는 사실 이 구간에서 바로 뻗어야 됩니다. 3일을 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서 약간 눌렸다가 5일선에서 바로 타야 되고, 이거는 5일선을 깨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GT는 내일 좀 눌렸을 때 장중에 보면은 오후장에 그 내일 정식 오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진칼 수급이 양호해서 하나 넣어봤네요.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최근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이런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구간까지 10만원 이상까지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라 내일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좀 빨라요. 너무나 빨라서 종목군들을 일일이 다 대응하고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잘 봐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대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각각 라인에 의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두 개 다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시간에서 5% 올랐네요. 아까 좀 밀리다가 장막판에 좀 올라서 내일 이쪽 섹터 좀 강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짤짤이만 했네요. 짤짤이만. 제이시언 시스템은 짤짤이 매매만 하고, 대응도 아래 구간에서 매매만 좀 하고. 근데 이게 하나의 정해져 있는 패턴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잘 익혀두셔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시장은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그렇게 큰 하락은 아직까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대응하시면서 네,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